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보고서로 왔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결과가 좀 성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이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잘 잡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보고서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의 과정과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정확히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보고서 넣어놨으니까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간편한데 그러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들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보고서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목을 좀 재밌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일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5년에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지금 과체중 또는 비만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 거의 확연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건가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GLP-1 유사체 기반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GLP-1이 뭐냐라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크레틴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LP-1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는데 또 포만감을 유지를 하면서 식욕을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GLP-1의 효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을 만들어내거나 이와 관련해서 GLP-1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보이는 게 이 GLP-1의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삭센다, 그리고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이렇게 3개가 비만 치료제 적응증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LP-1 비만 치료제의 문제점들은 모두 다 주사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좀 한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왜 주사제 형태가 이제 왜 안 좋은가라고 보면은 투약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보관이 좀 번거로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사제 형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투약을 하는 데 있어서 셀프 투약이 좀 비교적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경구용은 그냥 한 번에 먹고 그냥 이제 복약을 하면 되는 건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정확히 투여를 해야지 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이 비만 치료제의 또 다른 또 문제점 중에서는 2에서 8도의 이제 냉장 보관이 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2에서 8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겠지만 이거를 또 물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또 보관을 하는데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제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들 쪽에서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제 크게 펩타이드 기반하고 이제 저분자 화합물 기반으로 2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라고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GLP-1은 다 모두 펩타이드로 이용이 됐는데 그거를 좀 제형을 변경을 해서 먹는 치료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먹고 있는 경구용 또 다른 뭐 치료제,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저분자 화합물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 수용체를 좀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서 저분자, 소분자 형태로 나눈 게 이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치료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방식에는 장단이 다 있는데 펩타이드 기반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좀 적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GLP-1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복약을 해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설인데, 그거를 GLP-1 경구용으로 그대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의 안정성까지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점에서 보면은 이 생체 이용률, 그래서 약효가 전달되는 효율성과 그리고 흡수율 측면에서는 좀 낮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GLP-1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펩타이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주요한 업체들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퓨틱스, 메세라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분자 화합물과 관련해서는 장점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방식이고 제형 변경이 좀 비교적 간편하다는 게 이 저분자 화합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방식에도 이제 펩타이드 기반에서는 그 식후와 식전 1시간 뭐 30분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데, 저분자 화합물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분자 화합물은 이제 장기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좀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우려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저분자 화합물에 기반된 경구용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일라이릴리, 로슈, 그리고 화이자가 이 방식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고, 부작용이 좀 크게 발생을 해서 지금 임상을 중단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용 GLP-1이 비교적 주사제 형태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들, 기술적 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일부의 기업들이 좀 선두적으로 GLP-1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기업들은 일라이릴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선두에서 내년 또는 내년 정도에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직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임상 1상이 끝난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상 3상을 완료를 했고요. 25년에 이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26년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GLP-1 개발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 기반으로 하고 있고, NN9932라는 이제 파이프라인과 아미크레틴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각 이제 3상과 그리고 1B, 2A상을 지금 완료를 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 내년 정도에 다시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메세라나 이제 로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을 했죠. MET0025랑 MET245가 이제 펩타이드 기반 방식으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1상 단계에 있다는 게 좀 특별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세라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D&D 파마텍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으로는 이제 D&D 파마텍, 뭐 일동제약, 삼천당제약,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 보고서에 넣지는 못했는데, 인벤티지 랩도 어제 GLP-1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서 인벤티지 랩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주목했었던 부분은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경구용 GLP-1 기반의 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D02S 그리고 DD03 두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이고, 메세라에서는 MET002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동제약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보고서 이 회사들을 투자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투자 매력도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임상 결과 아니면 전임상 결과에서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관련한 내용들은 그냥 하고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과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D&D 파마텍을 가지고 왔고요. 이 D&D 파마텍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은 이제 오랄 링크 기술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랄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펩타이드가 좀 자연 상태에서는 반감기가 좀 짧기도 하면서도 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오랄링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반감기를 올리고 또 흡수를 잘 되게 하는 플랫폼 기술이어서 펩타이드 기반의 모든 약물은 이제 오랄링크를 가지고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되었던 약물이 있는데 이게 그 리벨서스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GLP-1 기반에서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 경구용 약물인데 이 약물 대비해서 D&D 파마텍의 전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경구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구 흡수율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이제 생산 단가 측면에서도 좀 절감을 하는 측면이 있고 동일한 용량 대비해서 또 치료 효능 자체가 높아지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래서 동일한 용량을 먹었는데 살이 더 많이 빠지는 게 D&D 파마텍의 DD02S 파이프라인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D&D 파마텍이 앞으로 임상 1상, 임상 2상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확률적으로 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D&D 파마텍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 업체들이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한번 보시고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보고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